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이게 정말 꿈 같은 내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니, 왜 유독 한국에서는 그토록 주식보다 부동산이었을까요? 여기엔 사실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오랜 공식이 이제 깨질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세법 개정안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세율 몇 퍼센트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투자 시장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쩌면 그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금 좀 깎아준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에서 번 돈, 이 소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역사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예전에 금융실명제 이후로 배당 소득은 뭐랄까요? 불로소득이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거의 벌주듯이 징벌적으로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아니다, 배당도 자산을 불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시각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체감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동안 주식은 부동산 앞에서 그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특히 돈 좀 있는 고소득자들한테는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세금 시스템에서는 부동산이 압도적인 승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2008년부터 쭉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1%도 안 돼요.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 수준이죠. 그런데 코스피는요, 무려 19%가 넘습니다.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부동산이 훨씬 안전자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집 사서 월세 받는 수익률이 주식 배당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결정타였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임대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세금이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2천만 원을 주식 배당으로 받으면요, 세금이 200만 원이나 붙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누가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혁명, 바로 1992년 저 PER 혁명입니다. 이때 외국인들한테 시장을 열었더니 한국 주식 왜 이렇게 싸? 하면서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 ROE 혁명인데요. IMF 외환위기 겪고 나서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빚을 막 갚았어요. 재무구조가 탄탄해지니까 번 돈이 고스란히 주주들한테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세제 개편을 계기로 세 번째 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혁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주주들한테까지 가는 길에 뭔가 막고 있던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물이 치워질 때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떤 장애물을 치우는 걸까요? 바로 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부동산 왕국의 성벽에 드디어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방식은요, 내가 버는 모든 돈,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배당금이든 하나의 큰 바구니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했죠. 그런데 이제 바뀌는 방식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좋은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따로 떼서 이건 특별 대우해줄게 하면서 별도의 작은 바구니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바구니에는 훨씬 낮은 고정된 세율을 매기는 거죠. 기존 방식에 따르면요, 고소득자는 배당으로 번 돈의 거의 절반, 지방세까지 합치면 무려 49.5%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100억을 벌면 50억 가까이가 세금이었던 거죠. 엄청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이 최고 세율이
38.5%로 뚝 떨어집니다. 10%포인트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산가들한테 이제 부동산 말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숫자들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 케이스를 통해서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체감해 보시죠. 이재용 회장이 2024년에 받은 배당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530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 돈에다가 아까 봤던 기존의 최고 세율, 거의 50%에 육박하는 세율을 적용하면요. 내야 할 세금만 1,587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배당금의 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리포트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장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무려 528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대주주들한테 배당을 늘려라 라고 외치게 만드는 엄청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이런 낮은 세율 혜택을 받게 되니까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세금 아끼려면 회사에 배당 더 많이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대주주들의 인센티브가 바뀌고 이게 결국 기업의 배당 정책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연쇄 반응이 시장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가장 대담한 예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의 분석 모델을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업들이 번 돈 중에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돈의 비율,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스피의 이론적인 목표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3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는 5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코스피 5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굳건했던 부동산 중심의 자산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역사적인 세제 개편안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한국 시장은 이 세 번째 위대한 혁명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된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자산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